산책 중에 만나는 다양한 품종의 개들을 보면서 늘 나는 궁금했다. 개는 늑대의 후손이라는데 외모가 전혀 다른 퍼그나 닥스훈트 같은 견종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진 것일까? 그래서 이번엔 견종이 다양해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옛날엔 나라마다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분포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전쟁을 할 때 개들도 함께 지역을 건너가서 새로운 지역에 있던 개들과 교배하게 되면서 품종이 조금씩 다양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 품종이 지금처럼 다양해진 것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개를 매우 좋아해 평생 동안 개를 길렀다고 합니다. 여왕의 영향을 받아 영국 귀족이나 중산층들도 개를 많이 키우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사냥을 하거나 목장을 운영할 때도 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때 필요에 의해 여러 견종을 교배해 사냥, 목장, 운영 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물가에서 사냥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견종을 찾았는데 뉴펀드랜드라는 견종과 수영을 잘하는 중소형견을 교배해서 그 결과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더불어 당시에는 우생학 인위적으로 육종을 통해 우수한 종을 만드는 것이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은 이상적인 외모의 개를 만드는데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의 눈을 크게, 얼굴을 납작하게, 몸집을 작게, 주름을 많게 하는 등 외모를 강조해서 개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400종 이상의 견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이때 개량을 통해 생긴 견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애견연맹 FCI 공인한 견종과 비공인종을 더하면 700종이 넘는 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견종 간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치어와는 몸 높이가 20cm 정도이지만 그레이트 데인의 몸 높이는 70cm가 넘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 둘은 같은 종이랍니다. 같은 종이면서 몸 높이가 3배, 몸무게는 수백 배 차이 나는 동물은 개 말고는 없습니다. 개의 경우는 인위적인 교배를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생물학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의 최대의 특징은 새로운 견종이 만들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 4세대 동안의 교배 결과 그때까지 없던 특징들이 만들어져 새로운 견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는 근소한 유전자의 차이만으로 다른 견종이 되는데 이런 특징은 가진 동물은 개 말고는 없답니다. 견종은 순혈종끼리의 교배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런데 순혈종끼리의 교배는 결국은 근친 교배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들을 교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닥스훈트는 반려견으로 사랑받으며 소형화를 위한 개량을 하면서 닥스훈트 종 전체의 연골발 육부전증 이라는 유전병이 생겼고 이로 인해 매우 짧은 다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친 교배는 유전적인 폐해를 낳고 어떤 견종은 특정 병에 대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 도감이나 애견자료 등에서는 각 견종의 유전적으로 약한 포인트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러 품종의 개가 섞여 특정 품종으로 나눌 수 없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충분한 개를 믹스견이라고 부릅니다. 믹스견은 유전병이 적고 건강한 편입니다. 우선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강아지처럼 어떤 품종의 개가 섞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품종이 있는 두 견종을 교배한 믹스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디자이너 도그 혹은 하이브리드 도그라고 부릅니다. 말티프나 폼피치 등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엔 여전히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양한 개 품종은 인간과 개 사이의 깊은 상호작용과 선택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개는 인간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동반자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작은 사고를 수시로 치지만 늘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집 퍼그종 먹보야. 사랑한다.